안녕 얘들아. 시험 끝난 옆집 언니야. 오늘은 다시 태어나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을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변호사 자격증을 따려는 학생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환상만으로 직업을 동경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현실을 알게 해주고 또 정확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어. 자, 이제 시작해 볼게. 변호사의 현실을 반영한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을 이유 5가지. 두둥. 첫 번째,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차별성이 있는 자격증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노력을 평가절하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사회적으로 변호사로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응원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생들은 문과 졸업생 중에서 전문직이 되고 싶다. 혹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안정을 주는 직업인가? 그렇게까지 차별성이 있는 자격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난 나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건데 가끔 그거 운전면허증 같은 거 아니야?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차별성을 위해서 된 건 아니지만 노력을 평가절하해서 말씀하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지. 두 번째, 무시할 수 없는 로스쿨 학비와 생활비, 학원 비용. 그때 돈을 벌었다면? 나 직장인이다가 그만두고 로스쿨 갔잖아. 근데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들여서 할 만한 내용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특히 그때부터 일해서 지금 집 사둔 친구들 생각해보면 나 굉장히 안습이거든. 그리고 지금 로스쿨 제도가 얼마나 잘못 만들어진 제도인지 안다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 모아다가 허리를 잘라서 반을 시간적, 에너지적 낭비를 하는 걸 보면 자존심 꺾여가면서 그렇게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로 살 필요가 있을까? 이게 사실 나한테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이건 오탈자라는 끔찍한 말을 만들어낸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 만들어 볼게. 세 번째, 빅펌이나 조직은 평생 직장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 빅펌에서는 파트너 달기 직전, 그러니까 6년 정도 이상이 되면 파트너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내보내거나 파트너를 달게 해주거나 이때는 서면을 잘 쓰고 변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을 해서 일을 따올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안 될 것 같으면 사내변으로 다른 조직으로 가든지 교수가 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개업을 할 준비를 해야 돼. 결국 모든 변호사의 끝은 개업변이라는 말이 있거든. 영업이라는 또 다른 경쟁의 장이 열리는 거지,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네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자본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말이야. 노동이 아닌 시스템이 돈을 만드는 혹은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거든. 하지만 성공한 변호사의 삶이란 것도 결국은 일에 파묻혀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도제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변호사업의 특성이 있어서 일반 사업이랑은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검클빅에서 살아남기라는 건 정말 살아남는다는 말을 해야 할 정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야. 변호사업 자체도 그런 것 같고 검클빅을 향해서 가는 느낌이랄까, 로스쿨 있을 때는. 성적도 좋아야 되고 조직에 들어가고 나서는 조직 생활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고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재판 가고 밤에는 영업, 술 약속, 주말에는 골프 약속. 성공한 개업변이나 빅펌의 파트너들은 영업을 위한 경쟁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 같아. 물론 어쏘보다는 성공한 개업변이 훨씬 낫기는 할 거야. 보상도 충분하고. 물론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버시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정말 이게 번아웃 되기 쉬운 직업이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몸을 갈아서 일을 하고
인생이 가고 나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의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와서 내가 고민하는 직업이잖아. 그리고 전문직이니까 자기 일에는 전문성이 있는데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재테크나 자본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같은 것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 공부를 할 시간이 오히려 없어지는 거지. 오히려 전문직으로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식은 옅어지는 느낌은 내 느낌만은 아닐 거야. 투입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말이야. 5번째, 저렇게까지 시간적, 금전적 투입을 하고 에너지적 측면에서도 노력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성공 못하는 분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물론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말이야. 이 분야라고 해서 더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처럼 법학 공부를 할 때 고생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잘하는 거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는 거지. 나도 어릴 때는 다른 것도 잘하니까 전공해라 이런 소리 곧잘 들었는데 말이죠. 이제 좀 더 법률가라는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어? 변호사가 되는 삶도 좋아, 물론. 나는 내 삶을 사랑해요. 다만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이런저런 다른 도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제 인생을 위해서. 근데 이 고생을 다 알고 돌아간다면 로스쿨에 다시 갈까? 그건 안 갈 것 같아요. 굳이 만족하는 내 인생에 흑역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달까? 지금까지 다시 태어나면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을 5가지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또 재밌게 봐줘.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얘들아, 오늘도 고생했어. 잊지 마. 시험보다 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안녕.